세계보건기구 WHO가 엠폭스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다시 선포했습니다.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면 뜻밖의 상당히 치명적인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 최근에 그 엠폭스 관련해서 굉장히 공포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그 뉴스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국내 뉴스도 몇 개 봤고요. 외국에서도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자꾸 가네요. WHO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2022년에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이제 좀 지낸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2023년에 풀어줬다가 이번에 또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감염된 사람들의 거의 다수가 아무 치료를 받지 않고도 몇 주면 다들 툴툴 털고 일어난다. 그런 질병인데 그래서 건강이 워낙에 안 좋았던 분이나 다른 합병증으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 이렇게 포함해도 치명률이 1%에서 기껏해야 한 10% 정도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WHO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까 흥미로웠어요. 근데 우리 언론에는 이게 금년에 벌어진 일이라기보다는 몇 년 전에도 이게 언론을 탄 적이 있거든요. 원숭이 두창 이런 이름으로 불렸는데 천연두 바이러스가 원숭이를 통해서 다시 발발해갖고 우리 인간에게 지금 건너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래서 주목을 끌었던 적이 있거든요. 취마전에서도 제가 그런 용어를 사용했던 것 같은데 원숭이 두창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썩 좋은 용어가 아니에요. 서양도 처음에는 멍키퍽스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최근에 엠퍽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 이유가 사실 따지고 보면 영장류에서 만연된 질병도 아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실험실 원숭이에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원숭이에서 나타나는 퍽스 바이러스예요. 이래서 멍키퍽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뒤에는 사실은 원숭이보다는 영장류보다는 다른 동물에서 지금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멍키퍽스 또는 원숭이 두창 이러다 보면 엉뚱한 영장류가 타겟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WHO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름을 정정하는 일도 벌어진 거더라고요. 근데 포인트는 이게 같은 계열이거든요. 천연두랑 orthopox 바이러스 계열이라고 돼 있어요. 천연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랑 속이 같아요. ortho라는 얘기는 올바르다 혹은 네모지다 뭐 이런 뜻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왜 하필이면 네모지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바이러스 사진을 보면 그 바이러스 안에 단백질 모양이 약간 직육면체처럼 이렇게 보여요. 코로나19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코로나19는 한 가닥으로 돼 있는 RNA 계열의 바이러스거든요. 엠퍽스 바이러스는 두 가닥으로 돼 있는 DNA 바이러스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RNA 바이러스에 비해서 DNA 바이러스는 변이가 좀 덜 생기는 편이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서 엠퍽스 바이러스는 그렇게까지 활발한 바이러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변이가 많이 생기는 바이러스는 아닌 거죠. 지금까지 기껏 나온 변이가 한 2개밖에 없는데 그런 걸 이렇게 다 고려해 보면 증상도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지 않고 변이도 잘 일어나는 바이러스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WHO가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빨리 반응을 할까? 아마도 우리가 코로나19 때 WHO가 빨리 반응을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한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경종을 울려놓고 또 뒤집었다가 이번에 또 발표하고 뭐 이런 약간 우스꽝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증상을 놓고 보면 가장 두드러진 게 피부에 부풀어 오르다가 그게 뭐 터져가지고 나중에 딱지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발열, 근육통, 천연두나 그 계열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건 림프선이 특별히 많이
붙는 현상이 좀 일어나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은 그저 뭐 한 2, 3주 불편함을 겪다가 치명적인 영향 없이 잘 회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처음 발견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났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상당히 국지적으로만 벌어지는 전염병이었나 봐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조금은 아마 대응을 잘못해서 그런지 이게 아프리카 여러 나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비행기를 타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로 나가서 간헐적으로 거기서도 감염된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제 WHO 입장에서는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되기 전에 어떻게든 한번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그러고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WHO가 약간 늑대소년 전략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은 들기는 해도 그거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면 뜻밖의 상당히 치명적인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는 거는 저는 뭐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공포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좀 썩 좋은 일 같지는 않거든요. 해외 언론 어디를 보니까 성병이라고 규정한 곳도 있더라고요. 침이 이렇게 건너가서 감염이 되거나 성관계를 했을 때 정액을 통해서 감염되거나 그거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 걸로 알아요. 다만 이제 피부가 너무 진하게 서로 접촉이 되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감염된 분과 성관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시간에 걸쳐서 피부 접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감염이 되는 게 많겠죠. 그래서 굳이 이걸 성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동성애자들 간에 벌어지는 질병이라는 소문이 또 났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초기에 감염자 수가 좀 늘어난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것도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감염된 남성이 자기 남성 파트너랑 성적인 관계를 하다가 어떻게 옮기다 보니까 초창기에 남성 동성애자들 쪽에서 특별히 좀 확률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뿐이지 이게 동성애와 특별히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건 또 아닌 것처럼 보여요. 문제는 왜 이게 갑자기 또 최근에 와서 이런 두창이 다시 이렇게 등장했을까? 천연두는 우리 인류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거의 퇴치시킨 저는 퇴치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 사람이지만 퇴치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바이러스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백신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백신 접종을 통해서 낮췄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1980년에 완벽하게 퇴치했다라고 이제 선언한 거잖아요. 1980년부터는 천연두 백신은 우리가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됐죠. 그때부터 지금 이제 한 30년 정도가 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연두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 면역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똑같은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천연두 바이러스와 굉장히 비슷한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제 새롭게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비슷하면 사실은 엠폭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제조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천연두 백신을 맞으면 거의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천연두 백신을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접종을 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여기저기서 좀 듣기는 몇몇 연구소에서는 지금 엠폭스 백신 연구 시작했다고 듣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 생각에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질병 단계에 아직 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나친 걱정은 필요 없어도 자기 주변의 개인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살피시고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의사 선생님도 아니면서 네, 걱정 마세요. 별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생물학자고 진화를 연구하는 생물학자로서 바이러스의 속성을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알려드리는 거고, 그거에 의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치명적으로 우리를 위협할 만한 그런 여지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밖에는 저는 얘기를 못 하겠네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 아닙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